10일 0시 기준 부산의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303명을 기록하는 등 연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콘서트들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허위 표시, 과장 광고를 한 업체 16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벌금형과 품목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동래구 오피스텔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주차타워에서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봉사단체에서 직접 배추 모종을 심어 기른 뒤 수확해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1,200포기의 김치는 다문화 가정 20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연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폭증하면서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는 북새통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콘서트들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0시 기준 부산의 신규 확진자는 303명.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300명을 넘겼습니다. 그만큼 접촉자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 오후 1시 반을 조금 넘긴 시각인데도 보건소 밖까지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모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으려는 인파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부산에서는 하루 평균 2만 5천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16개 구군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들은 매일같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가운데 방역도 논란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부산에서는 회당 4천 명이 모이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외에도 연말 연시 수천 명이 실내에 몰리는 공연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방역 수칙상 500명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을 할 수 없지만 비정규 시설 공연의 경우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으면 5천 명까지 공연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부산시가 최근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공연이 진행되자 업닥 행정이라며 직권으로 공연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동안 있었던 방역 대책의 이상을 가야 되는 상황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부산시가 해당 공연을 주최하는 주최측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당 공연이 개별적으로 취소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이달 중 부산 진구와 동래구 지역에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와중에 기준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허위 표시 과장 광고를 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개 제품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지자체 최초로 판촉물 판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허위 표시와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만들어 유통시킨 업체 한 곳을 비롯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하거나 효능을 거짓 과장 광고한 업체 등 모두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벌금형과 품목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허위 표시와 과장 광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동래구 오피스텔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 1층 기계식 주차장 주차타워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전담팀을 꾸려 화재 원인을 수사 중입니다. 9일 오피스텔 화재로 작업자 1명과 소방대원 2명, 입주민 1명이 중상을 입었고 17명이 경상을 입는 등 21명이 다쳤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인사검증 강화입니다. 부산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강화될 전망인데요. 부산시의회가 30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곽동혁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노기섭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시의회 인사검증특위는 오는 13일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시작으로 남아있는 4개의 공사공단의 사장과 이사장 임용 후보자들의 인사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곽동혁 위원장은 후보자 자격의 모호한 기준이나 경과 보고서 효력을 비롯해 기존 문제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고 부산시의 인사검증 TF팀 구성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힘내라 지역상권. 지역상권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데요.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9일 연제구 오방맛길 일대에서는 오방상권 소소한 문화마당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문화마당 행사는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데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거리 공연이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봉공원과 오방상점가에서 열립니다. 또한 다양한 소품 등을 판매하는 벼룩시장이 빛거리와 테마거리를 중심으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펼쳐집니다.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활력도 넣어주고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조금 더 저희 상권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은 오방상권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제시하면 추억의 뽑기를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김장하셨나요? 이맘때면 한창 김장할 시기죠. 12월 초 기준으로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33만 원 가량입니다. 작년보다 8.5%가량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1년 양식인 만큼 만들지 않을 수는 없겠죠. 김장을 할 때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배추를 절이고 또 양념을 치대고 우리의 음식 문화에 따른 전통적인 연례 행사죠. 할 때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지만 김장을 마치고 간 만든 김치와 따끈한 수육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장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고려 중기의 문장가 이규보가 쓴 동국 이상국집안에 있는 시에 순물을 재료로 한 김치가 우리 문헌상 최초로 등장합니다. 장에 익힌 무장아찌는 한여름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인 무는 겨울 내내 반찬이 된다. 사실상 김장의 원형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미 그 전부터 김치를 만들어 저장해 두고 먹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김치를 초겨울에 만든 기록은 19세기 문헌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김장 문화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됐죠. 그리고 2017년에는 문화재청이 김치 담그기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치는 역사도 역사지만 그 효능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치는 비타민 A, B, C를 비롯해 부재료들이 다양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고춧가루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런 부재료들이 생리대사를 활성화하고 김치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유산균이 증가해 장 속의 산도를 낮춰 유해균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정장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김장에 익숙하듯 김장 김치를 나누는 문화도 있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나면 꼭 이웃에 맛보라고 조금씩 나누기도 하고 또 이맘때면 지역 곳곳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도 열립니다. 이런 게 우리의 정이겠죠. 요즘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의 김치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우리 밥상에 오르는 김치,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이자 우리 민족의 힘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곳곳에서 이웃을 위한 김장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장의 한 김장 나눔 행사장에 다녀왔는데요. 지역 봉사단체에서 직접 배추 모종을 사서 심고 잘 길러서 수확해 김치를 담갔습니다. 추운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나눔의 손길이 있어서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주차장이 커다란 김장터로 변했습니다. 잘 절여진 배추에 양념을 치대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야무진 손이 배춧잎 사이사이를 지나면 먹음직스러운 김장김치가 완성됩니다. 쏙 더 앞으로 뒤로 이렇게 겹겹이 맛있는 양념을 골고루 투입을 해야만 간이 잘 배고. 지역 다문화 가정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바르게 살기 운동 기장군 협의회 회원 등 70여 명. 지난 여름부터 김장용 배추를 심어 재배하고 수확해 배추 1,200포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배추를 밭에 심어서 그다음에 가꾸어 가지고 직접 키워 가지고 그다음에 절이 가지고 많은 분들의 협조와 회원들이 참여로 오늘 이 행사가 뜻깊은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치의 핵심은 양념. 한눈에 봐도 빨간 양념은 먹음직스럽습니다. 매운 거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좀 달게 이렇게 좀 양념에 열심히 이제 치중을 했어요. 정성과 사랑으로 이제 김장을 이제 맛있게 담았으니까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잘 버무려진 김치는 정성스럽게 포장해 용기에 담고 현장을 찾은 다문화 가정에 승차 배송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네, 주신 김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김치가 전달되는 다문화 가정은 모두 200세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지만 많은 사람들의 온정이 모인 사랑의 김치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동의대학교 인공지능 그랜드 ICT 연구센터와 인공지능 로봇 연구소가 최근 로봇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로아스와 인공지능 기반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관련 기술 교류와 연구 개발,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용 로봇 산업 육성, 인력 양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동의대 인공지능 그랜드 ICT 연구센터 정석찬 센터장은 산업 로봇 분야에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고 첨단 융합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저녁 8시쯤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삼락 나들목 부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도로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름통이 콘크리트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기름이 유출돼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 앞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으며 한때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부산시청에서 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각계 대표 10여 명이 세계 인권 선언문을 낭독하며 인권도시 부산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부산 전역에서 문화공연과 인권 퀴즈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는 부산 인권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부산시는 인권의 날을 맞아 지난 3일부터 인권주간을 운영해왔습니다. 기장군이 내년 1월 진행되는 겨울방학 특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장군 내 총 6개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겨울방학 특강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강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운대구가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산불 예방 감시원 전담구역 책임제를 통해 순찰 감시의 책임을 강화하고 야간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해 신속한 출동과 조기 진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조는 산불이 취약한 지역과 산림 가까이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